네, 그럼 특징주로 그 테스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예요. 그러니까 섹터로는 반도체 장비주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그 전반적으로 좋기는 한데, 이게 우상향 추세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형 IT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지금 보시면 가격 부담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D램이라든지 낸드 현물 가격이 반등하는 걸 봐서는 이런 반도체, IT 강세가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IT 부품주나 IT 장비주에 수급이 유입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IT 관련된 섹터 중에서 대형주가 아닌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띠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나 드론, 5G, 사물 인터넷 이런 시장이 확장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확대되고 테스나와 같은 장비주들의 역할도 더더욱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테스나의 모멘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테스트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센서 테스트입니다. 어, 지금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것 때문에 오늘 카메라 모듈주가 강한데 그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품귀 현상 때문에 생산 라인을 풀가동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걸 검색해 보시면 기사가 연관된 기사가 좀 많이 나와요. 이미지 센서 품귀 현상으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한다. 그만큼 이제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관련된 거죠. 그쵸? 내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되면서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멀티 카메라 도입도 확대되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6개 이상의 카메라가 장착된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에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요. 이미지 센서가.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주를 계속해서 관심권에 둘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미지 센서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테스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 수혜주로 테스나를 꼽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테스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5G 스마트폰 모멘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RF 반도체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RF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무선 반도체 그 무선 주파수 칩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5G 스마트폰 매출이 확대될 때 같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5G 스마트폰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테스나의 RF 테스트 부분,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칩 반도체 테스트 부분의 매출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있는 거죠. 이미지 센서도 그렇고 RF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차. 여기에도 이미지 센서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에요. 자기가 운전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고. 근데 사람이니까 지금 운전을 할 때 신호도 보고 섰다가 뭐 가속도 하고 추월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동차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사고가 한번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되고 연쇄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대인 사고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안정성이 생명이죠.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미래차기는 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게 이미지 센서예요. 왜? 이미지 센서는 뭐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눈입니다, 눈. 결국은 눈으로 봐야지 위험도 피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뭐예요? 눈이죠, 눈. 눈 감고는 운전 못 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소리 안 듣고 운전하는 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소리 안 듣고 말 안 하고 운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눈이 안 보이면 아예 출발 자체를 못 하죠.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어쨌든 이미지 센서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이미지 센서 테스트 부분의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실적은 거의 확실하게 좋아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단점은 뭡니까? 상승폭이 컸다는 거.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하면서 완전히 끌어올려요. 이럴 때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눌림목이 있겠죠. 지금 보면은 전고점이 여기였는데 돌파를 딱 오늘 하고 있는데 다시 전고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이 구간까지는 뭐죠? 네, 매물 구간. 매물을 벗어나려면 56,000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쵸? 기술적으로 볼 때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급등 이후에 눌림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56,000원 차라리 그냥 고가를 쳐버릴 때 공략하거나. 지금 위치는 어때요? 아주 애매한 위치죠. 접근하기.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죠? 카메라 모듈주, 이미지 센서 관련주 찾아보시고 그런 종목군 중에 덜 오른 종목 있으면 관심 가진다. 네, 이게 제가 보는 전체적인 매매 맥락이죠. 그런 관점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면 관련 섹터가 뭐가 있는지 찾고 그 섹터에서 안 간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고 매수를 해놓는다. 네, 요 전략만 잘 짜실 수 있으면 충분히 꾸준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약할 때 손실을 봤다면 시장이 강할 때는 수익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강할 때는 강한 시장이 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슈가 되는 섹터 중에서 못 간 종목이 뭐가 있냐. 요런 종목군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 맞춰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